기자 수첩은 뭘 가지고 오셨어요? 아프리카 예술박물관에서 아프리카 이주 노동자를 착취했다라고 해서 파문이 일었습니다. 물론 저희 CBS 사건 취재팀이 현장을 갖다 몇 번이고 확인하면서 취재한 단독 보도이긴 했습니다만 예. 이곳이 또 이사장이 이제 새누리당의 홍문종 사무총장이어서 또 더 문제가 됐죠. 어제 사과 입장을 표명을 했죠. 국민 앞에 송구스럽다고 사과를 표명했습니다. 보도된 내용을 잠깐 요약을 해 주시겠어요? 저희가 또 특정 보도했다고 또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 게 뭐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임금이고 열악한 주거 환경, 비인간적인 대우도 간간히 있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방에 재웠다고 하지만 집 밖에 있는 발코니를 방으로 만들어서 춥게 재웠고 이 사람들은 그래도 프로페셔널 예술인들입니다. 프로페셔널들. 예, 대만에서는 한 명당 방 하나씩을 다 줬다 그러고 파리에서 프랑스에서는 2명당 방 하나씩. 근데 한국에서는 난방도 안 되는 방에 4-5명씩 뭉쳐서 잠을 자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도 어찌 보면 대우가 아니었던 것 같고 데려올 때는 텔레비전도 있다 컴퓨터도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랬는데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고 정말 설국영화 설국열차 꼬리칸 같은 곳이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곳이 또 하필이면 새누리당 사무총장이 이사장이다 보니까 이슈가 더 커진 거죠. 네. 지역문화사업의 일환으로 이 아프리카 예술박물관을 인수해서 이사장으로서 지원만 했고 권한은 박물관장에게 일임해서 잘 모르겠다라는 게 어제 홍문종 의원 입장 아니었습니까? 아무튼 이사장은 국회의원이고 박물관장은 또 대학의 교수님이시고 그랬는데 박물관 측은 나름대로 계약한 만큼 주면서 줄 만큼 주면서 성실히 사람들을 대해왔다고 합니다. 노예노동이라고까지 부르는 건 너무하지 않냐라는 입장이고요. 아무튼 보니까 자기는 지원만 했지 박물관 경영은 완전히 이름에서 잘 모른다고 그랬지만 근로계약서 사본에는 홍 의원의 이름이 적혀 있고 하루 2,500원이 식비였더라고요. 2012년까지. 근데 노동자들이 하루 2,500원 갖고 뭘 먹느냐. 한 끼가 아니라 하루요. 하루. 그러니까 이걸 갖다 항의를 하니까 홍 의원이 4,000원으로 올려줬다고 하는 거죠. 강제로 또 적금도 들게 했더군요. 적금이요?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왜냐하면 일하는 사람들에게 돈을 갖다 떼내서 적금을 들게 하면 이걸 볼모로 인질로 삼아가지고 계속 붙잡아둘 수 있기 때문에. 적금 다 끝날 때까지는 못 떠나니까. 강제저축은 금지돼 있습니다. 정부로부터 지원금도 4,700만 원 받았습니다. 명목을 보니까 해설사와 학예 인력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해설사가 누구냐 이 사람들이거든요. 왜냐하면 공연 끝나고 박물관에 온 관람객과 그 아이들 수백 명을 아프리카 문화를 소개하고 춤을 가르치고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바로 해설사인데 학예 인력인데 이 돈이 아프리카 예술인들에게 들어간 흔적은 별로 없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또 여당 사무총장이 이사장이라 그런지 박물관이 끝발은 좋긴 좋은 모양이에요. 그건 무슨 말씀이세요? KBS 인기 프로그램 1박 2일도 지난달인가요? 최근 겨울방학 특집을 했는데 경기도 북부 투어를 하면서 이곳을 소개했습니다. 저도 거기 잠깐 봤는데 거기가 거기군요. 또 엄청 좋은 곳처럼 소개를 했어요. MBC 뉴스데스크는 이 문제가 터지니까 보도를 또 했습니다. 그런데 예술가를 초빙해 놓고 노예 같은 대우 제목을 이렇게 잡았어요. 쥐가 파먹은 옷도 카메라로 보여줬고 물이 새는 화장실에서 샌 물이 방바닥에 넘치는 것도 카메라로 찍어서 보여주고 농가 창고를 개조한 곰팡이가 낀 방도 다 보여줬는데 이 이사장이 책임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건 싹 빼고 얘기를 안 했습니다. 이렇게까지도 알뜰하게 배려를 하네요. 그렇군요. 이런 사실들을 사실은 본국에서 알면은 아프리카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어떻게 볼까 저는 그것도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제가 상당히 화가 났던 건 중앙아프리카가 내전 등으로 아주 흉흉했을 때 우리 정부에서는 중앙아프리카에 있는 우리 한국인들은 빨리 안전한 곳으로 피신하라고 권유를 했습니다. 그때 우리 한인회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오히려 피난을 어떻게 가느냐. 성금을 걷었어요. 자기네가 거둔 성금이 모자라니까 다른 나라 쪽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연락을 해서 더 걷어가지고 50kg들이 쌀을 140포대를 마련해가지고 아프리카 난민들한테 일일이 나눠주면서 위험을 무릅쓰고 거길 지켰습니다. 우리 교민들이. 고통당하는 함께 있던 현지 주민들을 놔두고 어떻게 우리만 빠져나가냐. 그럴 수가 없어. 우선 쌀이라도 걷어가지고 먹이려고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요. 이게 외국인들이 피난민을 위해서 성금을 거둔 건 처음이었습니다. 그 중앙아프리카에서.
물론 이제 유엔이나 난민기구에서는 지원한 게 있었지만요. 굉장히 여론이 좋았겠네요. 그럼요. 현지에서. 정부 대표들이 사무실로 장관이 찾아와서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 가고요. 아프리카의 정부들이. 한인연합회는 바빴답니다. 감사 전화가 하도 밀려들어서. 그리고 TV에 나왔죠. 신문, 라디오 계속 이름을 알렸고. 이 국위를 선양하니라고 우리 이 민간 외교인들은 이렇게 애를 쓰고 위험을 무릅쓰는데. 국위 선양하려고 일부러 애쓰지 않아도 이렇게 우러나서 하니까 선양이 저절로 되는. 그렇죠. 이런 모습 보이는데. 근데 본국에서 정치 지도자와 또 배울 만큼 배우신 교수님들이 이런다면 그러네요. 이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네요. 지금 미국, 중국, 일본은 아프리카가 미래에는 상당히 커질 수밖에 없는 기회의 땅이라고 보고 엄청난 돈을 막 퍼붓고 있습니다. 뭐 중국은 특히 아프리카 원조에 공을 들이고 있죠. 뭐 지난번에 잠깐 소개를 했습니다만 일본은 또 정보와 전략에서 엄청 앞서가고 있습니다. 종합상사를 축으로 해서 정보를 얻고 길을 뚫고 인맥을 넓히고 하는데 일본도 엄청난 노력을 들이고 있고. 우리나라는 어떤가요? 주먹구구식이에요. 정책 총괄은 국무조정실이 하고 유상원조는 기획재정부가 맡고 무상원조는 외교부에서 하고 지방자치단체도 개별적이고 그래서 국가적인 전략이 제대로 없는 상황에서 그냥 주먹구구식인데 일본은 이 총괄 기구들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무튼 아프리카가 어려운 건 사실이고 그러나 미래에 거대한 이제 어떤 땅이 될 것인데 그 기회를 못 살리는 것도 안타까운데 이렇게 국위를 떨어뜨리는 일이 국내에서 벌어지고 있다 그러면 안 되죠. 우리가 창피한 일이죠. 네. 가끔 아프리카 우분투 철학에 대해서 소개를 해 주신 적이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예. 뭐 넬슨 만델라나 데스몬드 투주교의 바탕이 되었던 고대 아프리카의 철학이죠. 그게 바로 우분투 철학. 나그네가 마을에 들어서면 불악에 들어서면 뭐 부탁하지 않아도 바로 먹을 것 마실 것을 내온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핵심인데요. 왜 그러냐? 누군가의 목마름은 우리 모두의 목마름이고 내가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있기에 가능한 것이다 라고 하는 기본적인 우분투 철학이 거기에 깔려 있는 겁니다. 깔려 있는 겁니다. 핵심 가치는 존중이에요. 존중에서 신뢰가 나오고 신뢰에서 포용과 이해가 나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차별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우분투 철학의 핵심은. 근데 이 피부 색깔이 다르다고 먼 나라 가난한 나라에서 왔다고 사람을 이렇게 대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차이가 차별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배워왔던 이 사람들한테 딱 한국에 도착했는데 대우가 이렇다면 그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걸 느꼈을까. 아무튼 사람을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뭐 어떤 명함이나 그다음에 계급이나 아니면 그 사람의 출신이나 이런 걸로 보는 게 아니고 그 사람 자체에게 가치를 부여하는 것. 그래서 포용하고 존중하는 것. 이게 이제 우분투 철학인데 좀 우리도 좀 명심하고 좀 잘 좀 대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아프리카 박물관 사건을 계기로 아프리카와 우리에 대해 생각해 봤습니다. 편성욱 대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